이 내용을 보면은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들이 뭐냐? 예제 문제 3-1번처럼 이 극한의 성질에 관해서는 정오 판정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상당히 좀 심각한 거죠. 매번 모의고사 볼 때마다 튀어나오는 놈 중에 하나예요. 무한대 나누면 1이냐? 참 거짓 묻는 문제. A가 수렴할 때 B가 진동하고 뭐 하면 결과는 곱했을 때 어떠냐, 더했을 때 어떠냐, 그런 문제. 이것이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판정해야 되는 그런 형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분이 쭉 다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3-1번 극한의 성질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완벽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요. 요거는 그 페이지, 빈 쪽에다가 이렇게 노트 하시고요. 쓰시고 완벽하게 무조건 외우는 겁니다. 예? 극한의 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극한의 꼴. 극한의 꼴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수렴하는 수열의 극한은 0과 0이 아닌 상수. 발산하는 수열의 극한의 꼴은 무한히 커지면서 발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2가지. 그래서 극한의 결과는 넷 중에 하나입니다. 0, 상수, 무한대, 진동. 넷 중에 하나입니다. 답은 항상 이 넷 중에 하나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수렴하는 수열끼리 사치견사는 그대로 해주면 된다. 자, 극한의 성질에 의해서 만약에 AN이 수렴을 하고 BN이 수렴을 하면, 자, 이 화살표의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은 AN이 알파로 뭐 한다? 수렴을 한다. 자, BN이 베타로 뭐 한다? 수렴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AN 더하기 BN 또는 빼기 했을 때 이 결과는 알파 더하기 빼기 베타 이렇게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AN 곱하기 BN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곱하기 베타 이렇게 그대로 가면 된다. 물론 나누기도 똑같죠. 그죠? AN을 BN으로 나누었을 때 이 극한은 베타분의 알파. 물론 기본적으로 분모는 0이 아니어야 하겠지요. 뭐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수렴하는 것들끼리 하면 사치견산하면 됩니다. 자, 외우세요.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사치견산 그대로 해주면 됩니다. 더하면 더하고 빼면 빼고. 알겠죠? 그럼 수렴하지 않는 것끼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지. 수렴하지 않는 것, 즉 무한히 커지는 것과 진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끼리 연산을 했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 중에서 여러분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뭐 곱하기 먼저 할까요?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 자, 무한대, 즉 계속 커지는 것끼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없다? 응? 그 결과를 알 수 있다 없다? 무한히 커지는 것들끼리 사치견산했습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했습니다. 무한히 커지는 것 더하기 무한히 커지는 것은 당연히 뭐가 될까요? 커진다라는 건 아시겠죠, 그죠? 근데 빼면 알아 몰라. 이건 모르는 거야. 물음표. 자, 무한히 커지는 것 곱하기 무한히 커지는 건 뭐야? 생각해봐. 얘도 크고 얘도 커. 곱했어. 더 커지겠지, 그지? 그지? 그럼 얘도 무한히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나누면 어떻게 돼? 썼잖아. 수렴이야? 이런 경우인지 저런 경우인지 따져봐야 되겠지, 그지?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어떻게 분모, 분자의 차수를 비교한다고 썼지, 방금. 알 수 있다, 없다? 확인해봐야 되지. 지금 모르지, 그지? 봐봐. 지금 내가 물음표 친 게 뭐냐면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이야. 부정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 답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이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럼 이거는 뭔데? 이건 확실하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지, 그지? 그지 않아? 이럴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건 부정형이 아니야. 이건 답이 뻔한 거야. 응? 그럼 너네들은 AN이 무한히 커지고 BN이 무한히 커져. 나눈다. 1이야?
자, 봐봐. 리미트 n 화살표 무한대 an이 무한히 커진다고. 리미트 n 화살표 무한대 bn도 무한히 커진다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리미트 n 화살표 무한대 an분의 bn을 하면 1이다. 맞아, 틀려? 이건 완전히 잘못된 말이지, 그지? 그잖아. 무한히 커지는 거기 둘이 무한대 선생님 똑같네요? 나눠서 1이네요? 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제일 멍청한 거지. 무한대란 말이 뭐. 이거는 수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 이거는? 기호야, 그지? 기호는 연산 불가야. 예측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 실제 나누기에서 1 되고 그런 건 아니겠지, 그지? 이거는 기호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참 거짓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온다. 그럼 봐봐. 이번엔 0과 무한대를 가지고 내가 사칙 연산 해볼 테니까. 자, 0으로 수렴하는 수열과 무한히 커지는 수열을 더했다. 그 극한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0은 그냥 점점 작아지는 거고 무한은 계속 커지는 거지. 더했어. 어떻게 돼? 뻔한 뻔짜 아니야. 뭐야? 무한이잖아.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자고. 상식선에서. 그러면은 자, 이번에 이거 한번 해봐. 0 곱하기 무한대. 예측을 한번 해봐. 아, 얘는 굉장히 작아. 얘는 굉장히 커. 곱했어. 0이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서 말하는 0은요. 어떤 수열이 0에 뭐야?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에요. 극한값이 0이란 말은 뭐야? 0이다야? 반드시 0이다야? 아니, 그럴 수도 있지만 뭐야? 0에 계속 무한한 거. 가까워지는 거. 예를 들면 n분의 1 같은 거. n분의 1은 절대 0이 안 나오지. 그런데 계속 뭐해? 0에 뭐야? 가까워질 뿐이지, 그지? 그러면 우리는 얘기한다고. n분의 1은 0에 뭐한다?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이 말은 지금 여기 사용되는 것은 어떤 수열이 0에 수렴할 때, 그 다음에 무한히 커져갈 때, 그때를 얘기하는데 그 두 개의 수열을 곱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값이 점점 작아질까요? 아니면 커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작아질까? 커질까? 몰라요. 답은 몰라요. 왜? 봐봐. 작은 게 너무 작아. 너무너무 작아. 얘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 그래. 그렇게 하는데 계속 작아져. 1000분의 1, 10,000분의 1, 100만분의 1 막 작아져. 얘는 점점 커져. 1, 2, 3, 4, 5, 6 커져. 잠깐만.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렇게 줄어드는 거하고 1, 2, 3, 4 커지는 거 곱했어. 누가 더 빨리 작아지고 누가 더 빨리 커지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니 없니? 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10,000분의 1 이렇게 되니까 1, 2, 3, 4. 얘가 커지는 것보다 더 심하게 작아지고 있지, 그지?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변화하는 패턴을 갖다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더 작은지 아니면 누가 더 급격하게 커지는지. 급격하게 작아지고 자 천천히 커진다 그러면 곱하면 얘는 0이 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얘가 아주 빨리 커져. 2, 4, 8, 16 이렇게 막 커져. 얘는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천천히 작아져. 그럴 때는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알 수 없다가 정답이야. 모른다. 이거 부정형이란 말이죠. 그러면 무한대 분의 0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분자는 점점 작아지고요. 분모는 커지는 상태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한대분의 0꼴. 분모는 점점 커지고 분자는 점점 작아지고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0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모른다, 알 수 없다 라고 판단한 게 이런 꼴이었죠. 그죠? 그죠? 이런 꼴이었죠. 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부정형의 극한이라고 한다고. 근데 여러분 그 중에 두 개를 배운 거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하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 이 두 가지의 꼴에 대해서 연산법을 배운 거란 말이지. 그러면 0 곱하기 무한대는 뭐냐? 얘 적절히 변형을 하면 얘가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모양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모양이 나오는 문제 있으니까 제가 풀어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부정형이라고 해가지고 확실하게 답을 알 수 없는 것들이 몇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자 너는 극한 1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틀리게 되는 거거든요.
참 거짓을 골라내는 문제가 나와요. 그 중에 간단한 예문 하나, 예제 3-1번 문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제 3-1번을 보면 1번 AN이 무한히 커져가고, 자, 프린트 봐야지. BN이 무한히 커져가. 둘을 뺐어. 잠깐만. 그럼 무한히 큰 거 빼기 무한인데 이렇게 되겠네, 그지? 답을 뭐라 그랬니? 0이라 그랬지. 1번 그럼 참이야, 거짓이야? 무한히 큰 수 빼기 무한히 큰 수는 무조건 0인가? 아니단 말이지. 1번 틀린 거라. 2번. 자, 무한히 커지는 것, 무한히 커지는 걸 나눴네, 용훈이. 무한히 커지는 것, 무한히 커지는 걸 나눴다. 2번 봐. 그럼 답이 1이야. 자, 참 거짓. 참 거짓. 야, 이 거짓 산태 같은 자식아 써놨잖아, 지금 여기에. 거짓. 그래, 거짓. 야, 죽는다, 너. 집중해라. 자, 3번. A에는 무한히 커지고 B에는 점점 작아진다, 이 뜻이야. A에는 무한히 커지고 B에는 점점 작아진대. 그럼 둘을 곱하면 답이 0이니? 몰라요. 아니, 그치. 알 수 없다야. 0이 아닌 거야. 그럼 4번은 어때? 요거는 맞지, 그지요? 여러분이 주의할 게 이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분모도 굉장히 작아지고 분자도 굉장히 작아져요. 그럼 답이 뭘까요? 지석이 한번 대답해 볼래? 분모는 굉장히 작아. 근데 그에 만만치 않게 분자도 작아. 나눠서 어떻게 될까? 답이 뭐 3이다, 5다, 무한대다 결정되니? 이게 분자가 작냐, 분모가 더 작냐에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 그지? 알 수 없다. 이것도 부정형이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것도 부정형이야, 이것도. 지금 노란 밑줄 친 것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부정형이라고요. 부정형은 뭐예요? 해봐야 답을 알 수 있는 것들. 다시 말하면 계산해야 답이 결정된다. 그 전까지는 답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의할 게 0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요걸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 주의. 리미트 n 화살표 무한대 an이 0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 말의 뜻은 an이 점점 이 스몰 n 항의 번호가 커지면서요. 0에 뭐한다? 가까워진다. 또는 0과 같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포함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 숫자 자체가 그냥 딱 0이면 아무리 큰 수를 곱해도 0이죠. 그죠? 근데 0에 가까워질 때는요. 굉장히 큰 수를 곱하면 뻥튀기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값이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해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가능하죠. AN은요. n분의 1이고요. BN은요. n제곱이에요. 얘는요. 점점점 0에 가까워지고요. 얘는 점점 커지죠. 그죠? 그런데 AN 곱하기 BN을 하면 n분의 1 곱하기 n제곱이니까 이건 n이 돼요. 얘는 무한히 커져요. 이렇게. 그렇겠죠? 그런데 반대로 뒤집어요. AN을 n제곱분의 1로 생각을 하고 BN을 n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0이고 무한대 맞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AN, BN을 하게 되면 n제곱분의 1 곱하기 n이 되니까 요거 n분의 1이라서 이때는 0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커지는 것, 0에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은 그 차수와 개수를 봐야 답을 낼 수 있는 거지 형태만 가지고 답을 못 낸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무한히 커지는데 얘는 0이에요. 똑같이 무한대 곱하기 0꼴이에요. 그죠? 얘는 0에 가까워진다. 얘는 무한히 커진다. 두 놈을 곱했음에도 불구하고 답은 달라요. 그래서 항상 부정형인지 아닌지 이 생각을 여러분이 하고 계셔야 되는데 4개입니다. 여러분이 수열의 극한을 공부하시다 보면 항상 수열의 극한은 그 꼴이 4가지 형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4가지를 갖다 여러분이 자 곱해보고 더해보고 나눠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답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진동하는 거 지금 얘기 잠깐 제가 섞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그 진동하는 것은요, 발산 중에 한 종류입니다. 발산은 무한히 커지는 발산이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발산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특히 진동이라고 불러준다라 했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꼭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리미트 n 화살표 무한대 an. 이렇게 쓸까요? an이라는 수열이 이것이 발산, bn이라는 수열이 이것이 발산. 이면 an 곱하기 bn은 수렴할까요? 발산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쳐요. an이 발산합니다. 발산한단 말은 둘 중에 하나야. 뭐뭐? 얘기해봐. 크게 얘기해봐. 뭐도 있고 진동하는 것도 있고 무한히 커지는 거 두 가지를 얘기해서 발산이라 그래. 그러면 an 곱하기 bn을 갖다 여러분이 생각을 할 때 네 가지를 생각해야 돼. 세 가지면 되겠나? 순서 바뀌는 거 생각하면 세 가지면 될 거야. 이거는 무한히 커지는 걸 곱했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둘 중에 하나는 진동하고요. 하나는 무한히 커지는 경우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둘 다 진동하는 경우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무한히 커지겠죠. 그죠? 또 이 경우에도 얘가 무한히 커집니다. 예를 들면 1, -1 왔다 갔다 하는 거랑 1, 2, 3, 4 커지는 거는 1, -2, 3, -4, 5, -5, 6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값이 커져요. 발산 맞거든요. 근데 진동 곱하기 진동은 뭐예요? 하나가 진동해요. 둘 곱했어요. 뭐 나올까요? 이게요. 진동이 되기도 하지만은요. 진동이 아니기도 해요. 이거는 알 수 없다요. 왜 그러냐면 대표적인 예가 an을 -1의 n제곱으로 보세요. bn을 -1의 n 플러스 1승으로 보세요. 그럼 얘는 지금 어떤 수열이냐면은 an이라는 수열은 -1, 1, -1, 1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이런 의미가 되고요. bn이라는 수열은 자 집어넣으세요. 1 넣으면 얼마? n 자리에 1 집어넣으면 얼마? 1. 그 다음에 -1, 1, -1. 이게 지금 앞뒤 순서가 바뀌게 되죠. 그런데 an 곱하기 bn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얘는 이렇게 두 개를 곱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1, 요거 곱하니까 또 -1, 계속 -1이죠. 그죠? 그러면은 an하고 bn을 갖다가 너도 발산을 하고 너도 발산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발산하는 두 수열을 곱했을 때 an 곱하기 bn 자 이것은 발산이다. 그러면 흔히 여러분이 요 생각을 해가지고 선생님 발산하니까요 무한히 커져가지고 둘을 곱하면 더 커지네요. 다 맞습니다. 하기 쉬운데 발산에는 진동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지. 그지? 그럼 이 진동하는 경우를 가만히 놓고 보니까 요 두 놈에 대해서는 어때? 얘는 아예 -1로 뭐한다? 수렴한다고 판단하는 이름 나왔지. 그지? 그잖아. 그럼 무조건 발산이니? 아니지. 이거 틀렸거든. 이런 참 거짓 문제가 또 나온단 말이야. 진동과 관련해가지고. 요거 외워라. 이거 외워라.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참 거짓 판별하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이 넘어서는 방법은요.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이 극한의 꼴을 갖다가 확실하게 외우시는 거예요. 자, 극한의 꼴은 몇 가지가 있다? 이 씨라고 자꾸 4개 있더니 5개 왜 나와? 나도 모르는 한 개가 더 있어? 그래? 자, 4놈이야. 4놈 중에 2놈은 수렴이야. 그지? 수렴하는 것도 0에 가까워지는 것과 0이 아닌 것으로 구별하세요. 왜? 0에 가까워지는 건 분모로 가면 골 때려진다는 얘기지. 분모가 점점 0이 가까워지니까. 자, 그 다음 진동하는 것과 무한히 커지는 것으로 발산하는 것은 이 두 개를 다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발산이란 그런 말이 나오면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이 쾌한 표정들을 보세요.
이해되신 거예요? 예? 예. 열심히 이제 외우세요, 이제. 그리고 사실은 얘를 갖다가 많이 해보셔야 돼. 지석 알았니? 응. 자, 그럼 3-2번에다가 별표 한번 쳐주세요. 자, this is 시험 문제. 자, 3-2번 예제. 1번은 제가 이제 말로 그냥 씹으렸고요. 그죠? 예, 3-2번. 시험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얘가 자, 이렇게 일 때 이거를 구하라. 요 문제 풀고 이제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그 뒤쪽에 있는 연습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겁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요. 방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극한 그 결과가 4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네? 그러면 그 4가지를 놓고 한번 따져봐. 첫 번째, AN이 무한히 커진다면, 얘들아, AN이 이 수열이 뭐 n인지 n제곱인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무한히 커진다면 답이 4가 나오겠니? 안 나오겠니? 어? 그럴 때는 위아래를 AN으로 나눠봐. 잘 봐. 이렇게. 물어볼게. 이 AN 분의 3은 점점 얼마에 가까워진다? 분모는 무한히 커지고 상수니까, 그지? 무한대분의 상수는 0이 된다고. 얘도 뭐가 되고? 0이 되고. 그럼 수렴이니까 이제 이 극한은 어떻게 결정돼야 된다? 2 빼기 0, 1 더하기 0이니까 답이 2가 나와야 돼. 자, 문제 조건에 맞아, 안 맞아? 그럼 요런 건 아니란 얘기지, 그지? 두 번째. 자, AN이 진동한다고 한번 생각해봐. 진동, 왔다 갔다. 그럼 진동하면 이 값이 일정하게 4로 결정이 되겠니, 안 되겠니? 쉽게 말하면 AN이 0, 3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사실은 4가 아니라 이게 값이 2개가 왔다 갔다 하겠지, 그지? 그지? 그럼 얘가 진동을 하면 전체도 있던 어때? 전체도 값이 진동하겠지, 그지? 이것도 문제 조건에 맞아, 안 맞아? 이건 뭐 계산 안 해봐도 뻔히 아는 거잖아, 그지? 아니단 말이야.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세 번째, AN이 점점 자 0에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 0에. 그러면 얘가 답이 뭐가 나와야 정상이야? 이럴 경우엔 응? 이 부분이 점점 0에 가까워진대. 얘도. 그럼 답이 뭐 나와야 돼? 수렴이 돼버리면 0 빼기 3, 0 더하기 1이니까 답이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 그지? 근데 그렇지 않거든? 그럼 물어보자. 야, 극한의 꼴은 몇 가지가 있다고? 4개. 4개. 그 중에 무한대 했고 진동했고 0에서 남는 거 뭐밖에 없어. 4가지 중에 뭐라 그랬니? 응? 4가지 중에 0이 있고 뭐 있고 알파라 그랬잖아, 그지? 0이 아닌가? 그 지금 사실은 가능한 거는 뭐밖에 없어? 알파밖에 안 남았잖아, 그지? 나머지는 답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측컨대 리미트 n 화살표 무한대 AN이라는 소리의 극한은 0이 아닌 어떤 수일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겠지, 그지? 그지? 그럼 라고 하자 이거야. 그럼 이런 경우에는 수열 자체가 알파로 수렴을, 그러니까 그렇지 잘 안 보인다. 자, 알파로 수렴을 한다 라고 하면, 그래, 너 수렴이면은 실제 이 극한은 얼마가 돼야 정상인 거야? 응? 이 극한은 얼마가 돼야 정상인 거야? 너도 수렴이면은 수렴하는 수열들끼리는 덧셈 뺄셈을 사칙 연산 그대로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는 2알파 빼기 3, 얘는
알파 더하기 1로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 값이 얼마라고? 이 값이 4라고. 다시 말하면 요런 경우에는 잘 봐. 요런 경우에는 요 an 자리에 뭘 대입해 버린다? 알파를 집어넣어 버린다. 이게 이 방법인 거야. 왜? 이 세 가지 경우는 답이 안 나오니까 얘밖에 없단 말이야. 그런 경우라면 an 얘가 수렴한다면 그대로 집어넣어라. 이게 극한 처리 방법이라고. 수렴하는 수열들끼리 연산을 할 때는 그대로 자 an의 극한이 알파라면 an 자리에 알파를 집어넣어 버리는 게 답이다. 그 값이 4가 나온다. 그러면은 알파 플러스로 올라가가지고요. 계산해 보시면 2알파 빼기 3은 4알파 더하기 4니까요. 넘어가면 얼마가 되느냐면 알파가 2분의 마이너스 7이 나오죠. 그죠? 이제 자 요것이 정답이다.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7. 그러니까 답이 그냥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야. 맞죠? 그죠? 우리 처음에 이제 얘 극한이 알파라고 두고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 마이너스 2분의 7인 거라. 자, 이걸 이렇게 푸시는 방법이 있고요. 자, 어나더 방법. 또 다른 방법. 자, 여러분은 지금 극한을 처음 공부하시는 거니까 이런 방법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 방법은 이제 교과서나 아니면 문제집에 나오는 방법이고요. 정석이라든가 그런 책을 보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 자, 보자. 별해. 2an 빼기 3 나누기 an 더하기 1을 묶어서 bn이라 하자. 잘 듣고요. 요거는 저럴 수도 있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얘를 전체를 묶어서 너를 bn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리미트 n 화살표 무한대 bn이라고 하는 것이 4로 수렴을 한다. 요게 4라. 요걸 내가 알고 있는 거야. 맞지? 그지? 근데 요 관계에서 2배 an 빼기 3이라고 하는 것은 an 곱하기 bn 더하기 bn. 자, 이 분모에 있는 걸 올려서 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을 넘깁니다. 2 곱하기 an 마이너스 an 곱하기 bn. 자, 3은 넘어갑니다. bn 더하기 3. 그 다음에 요걸 an으로 묶습니다. 그럼 2-bn이 남죠. 그러면 bn 더하기 3. 따라서 an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나눠가지고 처리를 하게 되면 2-bn. 그 다음에 bn 더하기 3. 요리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게 an의 극한이니까 이 상태에서 따라서 리미트 n 화살표 무한대 an을 구해보면 리미트 n 화살표 무한대 2-bn 분의 bn 더하기 3 이렇게 되고요. bn이 4로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이 자리에 그대로 4를 대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건 그 모양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니까 4 더하기 3, 2 빼기 4. 그럼 답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7이다. 이렇게 답을 내는 방법도 있죠. 이것이 보통 정석에 나오는 풀이에요. 근데 이 풀이들 아셔도 되고요. 이거로 해도 괜찮고요. 제가 강조하는 건 저 앞에 건데요. 왜 저렇게 하느냐. 사실 극한의 정오 판정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어렵고, 그죠? 그때 그 정오 판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게 아니고 이쪽이거든요. 제가 얘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패턴으로 생각의 흐름을 잡아 나가줘야지만 OX 문제를 쉽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두 개를 다 하셔야 잘하는 거예요. 알겠지? 자, 다음 페이지. 자, 8페이지 있는 문제는 여러분이 이따가 이제 해결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이 부등식에 관한 얘기는 안 했는데요.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페이지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갑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자, 지금 진도 나갈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제 9페이지입니다. 자, 9페이지인데, 일단 8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몇 개 검토를 하고, 이제 9페이지부터 진도를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연습 문제 1, 2, 3, 4 네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1번 문제는 요거는 OX 문제입니다. 참 거짓을 판별하는 문제인데요. 이거 한번 그 참 거짓 판별을 해봅시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1번 AN에서 BN을 이렇게 빼요. 그랬더니 극한이 0 나왔답니다. 이렇게. 그러면 AN과 BN의 극한은 서로 같다. 이거 하고 리미트 N 화살표 무한대 BN이 서로 같다. 정말 그런가요? 자, 참이면 증명, 거짓이면 반례. 안 돼요. 안 되는데 왜 안 돼요? 그거 설명하셔야 돼요. 다른 경우가 어떤 경우요? 그걸 반례를 들어보세요. 발산일 때. 발산이 오케이. 더듬지 말고. 지석이가 그래도 공부를 좀 해가지고 시험 봤거든 이거는 극한을. 그래서 좀 알아. 다만 어떤 게 반례가 있냐면 이런 반례가 있어요. AN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게 빼가지고 0 나오는 거는 n제곱 뭐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n제곱 플러스 1 그러면 B에는 뭐로 잡을까요? 아니면 진동하는 걸로 잡을까요? 뭐 반례는 참 많은데요. 무한히 커지는 거를 뭐 Bn도 그냥 같은 거로 잡아도 상관없겠고요. 자, Bn을 역시 그냥 뭐 n제곱 플러스 1이다. 같은 거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둘이 이제 극한이 서로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경우는 보통 어떨 때 쓰는 거냐면요. 이 극한값이 같다는 말의 의미는 극한값이 존재하고 그리고 같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극한 자체가 있어야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가끔가다 물어봐요. 선생님, AN도 무한히 커지고요. BN도 무한히 커지니까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잠깐만, 무한히 커진다라는 거는 극한값이라? 하나. 무한대가 극한값이다. 그런 말 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건 잘못된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요 극한값이 같습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한대는 무한대가 돼가지고 서로 같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극한값이 같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둘 다 뭐예요? 무한대죠. 그죠? 네. 그죠? 예. 그럼 이제 이런 경우도 하나 있고요. 또 다른 반례를 하나 생각해보면 진동하는 걸 반례로 하나 잡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얘가 0이 되는 경우는요. AN이라는 수열을 어떻게 잡아줄까요? 진동하는 거. 마이너스 1의 n제곱을 한번 이용을 해봅시다. 얘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다. AN은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그럼 B에는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요? B에는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2제곱이다. n 플러스 1제곱이다. 이런 모양 하나 만들어 보면 둘 다 진동을 하죠. 같은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경우도 생각을 똑같이 연상해 놓을까요? 물론 이런 경우는 이제 진동해 버려서 극한값이 없어요. 근데 빼면 어떻게 돼요? 둘을 빼면 0 나오죠, 그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가 바로 이렇지 않다. 이 반례가 되는 겁니다. 1번은 틀렸다. 2번은 AN은 수렴하고 AN 빼기 BN이 0이면 AN과 BN은 극한은 같다. 자, 다시 AN 이것이 수렴한다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수렴한대요. 극한값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리미트 n 화살표 무한대 AN 빼기 BN을 했더니 이 값이 0이다. 0에 수렴한다. 그러면 AN과 BN의 극한은 같다. 자, 참 거짓. 생각해 봅시다. 자, AN이 수렴한대요. 수렴한다는 말은 극한값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죠?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그 수식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됩니다. 요거를 갖다 바꾸게 되면은 리미트 n 화살표 무한대 AN은 뭐 알파 이렇게 알파 있긴 있다. 뭔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얘는 지금 이제 극한이 0이다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줬죠. 그죠? 그때 혹시 여러분 이 Bn의 극한이 알파가 나오는가라고 물었으니까 이거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응? Bn 극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AN은 점점 알파로 다가간대요. 근데 둘을 뺐더니 차이가 점점 없어지더라. 그럼 당연히 BN도 알파로 다가가겠다. 충분히 그런 생각 들죠, 그죠? 참인 것 같아요. 증명을 하세요. 자, 이 증명은 굉장히 중요한 증명입니다. 요거 서술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는 문제고요. 요 증명은 여러분이 꼭 외워두고 할 수 있어야 되는 증명이다. 봐봐. AN이라는 수열이 알파로 뭐하면? 수렴을 하면 또 AN 빼기 BN이란 요 수열이 0으로 뭐해? 수렴을 하면 수렴하는 수열들끼리 사칙연산을 했을 때는 그 극한값은 똑같이 그지? 수렴하는 수열끼리 사칙연산하면 극한도 똑같은 사칙연산하면 된다. 기억하죠, 그죠? 얘를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게 돼요. BN이라고 하는 수열의 극한을요. 제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AN에서요. AN 빼기 BN을 빼면 AN이 지워지면서 BN이 나옵니다. 맞나요?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AN 빼기 괄호 열고 AN 빼기 BN 이렇게 하면 AN 지워지면서 BN이랑 똑같은 거죠. 그죠? 그런데 요 AN이라는 수열의 극한이 알파라고 지금 제가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AN 빼기 BN은 0에 가까워진다. 문제가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칙연산 그대로 할 수 있다. 즉 AN의 극한값에서 바로 AN 빼기 BN이라고 하는 요 수열의 극한값 이거를 빼는 걸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겠다. 즉 알파에서 0을 빼는 거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알파. 고로 AN의 극한과 서로 같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죠? 알파는 바로 요 놈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걸 여러분이 익혀두셔야 되는 거죠. 2번 해결되셨죠? 3번 참거짓. 같은 얘기 아닌가요? 2번하고 3번하고? 그죠? 2번하고 3번은 같은 얘기예요. 같은 거니까 그건 충분히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고요. 자,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보세요. 자, 요 문제 별표 한번 쳐주시고요. 요거 100% 시험 문제. 요거. 자, 이렇게 얘와 얘를 곱했을 때 4가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은 흔히 선생님 이거 4가 나오려면은요 AN에다가 혹시 뭐 2분의 1 뭐 N 어쩌고저쩌고 AN이 어떻게 생긴 거야 막 그런 고민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러지 말고 좀 통 크게 놀아봐 한번. 자, 이만큼을 묶어서 너네들은 수렴하는 수열이라고 보는 거야. 이만큼을. 근데 문제가 지금 나한테 묻기를 N 곱하기 AN의 극한을 물었잖아. 없으면 만들어라. 자, 지석아. 없으면 만들어. 다시 말하면 AN은 지 혼자 수렴하는 수열이 아니라 누구랑 곱해졌을 때 4로 수렴하는 수열이야. 이 모양을 만들어. 그럼 선생님 AN은 있는데 2n 빼기 1이 없지 않습니까? 끼워 넣어. 끼워 넣어. 어디다가 끼워 넣어? 응? 지금 곱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2n 빼기를 곱하면 2n 빼기를 다시 뭐 해줘야 돼? 곱한 만큼 뭐 해줘야 돼? 나눠줘야 지워질 거 아니야. 아니 봐봐. n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고요. 2n 빼기 1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2n 빼기 1을 다시 이렇게 써줘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 아니겠냐. 이 얘기지. 끼워 넣으란 말이야. 그런 다음에 생각해. 자, 이만큼 묶어서 이놈의 새끼는 얼마로 수렴을 한다? 4. 그러면 또 이렇게 묶어라. 이제 이렇게 묶어요. 나머지 거에 자, 파란 묶음은 분자가 n이요. 분모가 2n-1이라. 수렴할까 발산할까? 여태까지 뭐 배웠냐? 1차 최고차항 계수로 수렴한다고 배웠잖아. 그치? 얼마로 수렴한다? 2분의 1. 파란 거 2분의 1. 자, 노란 거 4. 그러니까 이 극한은 잘 봐야 되라. 이 논리야. 노란 묶음과 파란 묶음이 각각 수렴하는 걸 알았지. 그지? 그러면 그거를 갖다 분할할 수 있다.
수렴하는 수열들끼리는 사칙 연산을 하되 극한값끼리 계산한다. 극한값끼리 계산한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너는 너대로 극한을 미리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는 얘대로 극한값을 따로 계산해가지고 그 계산 결과를 곱하는 걸로 너는 2분의 1이고 얘는 4니까 요거 답은 2다. 그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는 말이지. 어렵나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이제부터 3번 문제를 여러분이 풀고 요 페이지는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3번 풀어보시오. 자, 같이 봅시다. 자, 얘들아, 여기 봐봐. 지금 나와 있는 게 역시 2번 문제와 3번 문제는 같은 문제입니다. 이만큼 묶어서 너는 2분의 1로 수렴한다는 걸 알려주었다. 그치? 그러면은 이런 묶음이 만들어지면 참 좋겠는데 잠깐만 AN 옆에 붙은 게 얘가 아니네. 그지? 없지? 안 보이지? 끼워 넣어라. 끼워 넣으면 분모에만 끼워 넣으면 안 되고 분모와 분자에 동시에 끼워 넣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리미트 n 화살표 무한대. 자, 끼워 넣기 작업합니다. 보세요. n 3승 더하기 2n은 원래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끼워 넣은 거 3n 제곱 마이너스 n 들어갔다. an 원래 있었다. 자, 분자에다가도 끼워 넣어라. 원래 있던 놈은 2n 마이너스 1이야. 2n 플러스 1이다. 자, 끼워 넣었으니까 3n 제곱 빼기 n을 끼워 넣었다. 자, 이 값은 얼마가 될까? 묶어볼게, 이제. 묶음. 요렇게 묶은 게 얼마라고? 2분의 1.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묶어볼까? 나머지, 그 나머지. 뭐? 생각해봐. 분모 몇 차? 3차. 분자 몇 차? 오, 위아래 차수가 똑같네. 그제? 그제? 그럼 위아래 차수 똑같으면 무한대분에 무한대 그래가지고 답이 뭐 나와야 정상이야? 최고차항 계수 나와야 정상이지. 그치? 암산 한번 해봐. 자, 파란 놈은 최고차항 계수가 얼마일까? 6이네. 위에 거 6이네. 밑에 거는 1이지. 그럼 요 파란 부분은 극한이 얼마? 6. 자, 노란 부분은 조심하세요. 분모에가 있죠. 그죠? 분모에가 있죠. 그죠? 원래 이거는 2분의 1이라는 극한값이 나오는데 그게 분모로 갔죠.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돼요? 곱하기 너 극한 얼마? 2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분모에가 있으니까. 그럼 실제로 얼마나 이거? 범수 처리하면 2가 되겠네. 그지? 그럼 요 답이 얼마? 1요 12. 어렵나요? 요 2번, 3번 문제가 요것이 여러분 시험에 자, 요거 확률 100%입니다. 이거 무조건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시험 보시면 이런 문제 분명히 냅니다. 그래서 이제 극한 물어보는 문제 중에서 가장 또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니까 잘 기억해 두셔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갈 때 어떤 아이디어로 접근하는지를 꼭 이제 여러분이 그 되새김질을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고 또 한번 해보고 곱씹고 이렇게. 예? 곱 씹는다 그래. 계속 씹어 이렇게. 아작아작.